게임 그래픽이 훌륭하고 뭐 사운드도 엄청나고 보니까 또 뭐 PC방도 관련 업종이고 게임 주변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더군요, 보니까. 예, 상당히 많죠. 컴퓨터 그래픽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 사운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 보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효과음 같은 이제 이펙트 사운드 이펙트 그래픽 뭐 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일단 영화하고 게임하고 게임 화면하고 영화 화면을 보면은 어떤 게 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게임이 훨씬 더 어렵죠. 영화는 있는 거 찍잖아요. 게임은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의 위상이 뭐 절대적이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좀 다르다. 뭐 예를 들어 그 투자나 신작 개발 같은데 지금 힘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요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리니지 라이크류 만드는 회사들의 경우 최근에 실적이 좀 많이 떨어졌고 매출도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기존의 그 회사들이 만들었던 방식이 이제 게이머들한테 좀 약간 불만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매출이 감소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기존의 어떤 그런 과금 방식이나 플레이 방식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좀 이제는 좀 질린다고 할까요? 그런 요소가 좀 있어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다 뻔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뻔하다, 식상하다 표현이 네. 과합니까? 아니면은 뭐 나름의 사연이 있는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 안에서 이제 RPG라는 것이 워낙에 그 장르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상하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국내 대표 게임 회사인 NC소프트는 지난해 상반기 신작 트릭스터 M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만듦새는 허술했고 지나친 유료 결제, 이른바 현질 유도로 사용자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석 달 뒤 나온 야심작 블레이드 앤 소울 2마저 거울에 비춘 듯 똑같은 이유로 흥행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실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부진에 빠진 건 NC소프트만이 아닙니다. 국내 10대 게임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2조 5,2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영업이익은 26%나 감소했습니다. 10대 게임사 가운데 실적이 개선된 곳은 카카오게임즈 등 3곳뿐입니다. 대형사들의 그 신작들이 흥행한 게 이제 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재작년도가 이제 코비드로 인한 일시적인 게임 소비 증가로 업황이 좋았었는데 구조적으로 보고 작년 연초에 대거 이제 인건비를 인상시켰던 부분들이 새 정부 출범도 게임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게임 관련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완전 공개 의무화와 이를 감시할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인데 대체로 게임 산업 육성보단 이용자 친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국에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밀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 한 2005년도 정도까지는 2023년도 5년까지는 저희들이 중국에 나가서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저희 국산 게임을 현지화를 시켰어요. 그 현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중국 애들이 많이 배웠죠, 이제 저희들한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 애들이 스스로 대기업들, 중국에 있는 뭐 텐센트 이런 회사들을 그 텐센트 아래에 있는 그 자회사들을 이제 제조회사 개발사들을 자기네들이 키운 거죠. 그 키워서 자체적으로 중국에다가 이렇게 배포하는 게임들을 만들어서 그걸 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희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체 개발품을 만들어서 저희 나라의 게임 시장에 중국산 게임이 10위권 안에는 항상 서너 개가 들어가요. 20위권 안에는
연 한 5년 정도를 거의 한 6가지가 들어갑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걔네들은 무기예요. 그 시장을 무기로 전 세계 게임 시장 중에서 미국 다음이에요. 얼마 있으면 미국도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들이 히트작 나오면 서로 베끼고 뭐 비슷하고 식상해지고 뻔하다. 근데 우리한테 배운 중국은 쑥쑥 큰다. 중국 거는 우리에 비해 특별합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제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으로 좀 승부를 걸었는데 요새는 그 중국 게임이 질적으로도 꽤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우월한가요? 그런 게임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가 LOL인데 LOL을 갖고 있는 게 또 텐센트거든요. 그리고 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셀 같은 회사가 굉장히 잘 만드는데 핀란드의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텐센트가 통째로 인수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훌륭한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들을 아예 통째로 인수하는 전략을 짜니까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은 내수 시장만 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으로 번 돈을 다시 또 인수합병에 투자해서 전 세계 그 유명한 개발사들을 다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도 텐센트가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의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에픽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도 텐센트가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 규제를 해서 이제 인수를 못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의 어떤 양적인 그 거대함으로 이제 중국은 그런 인수합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막강한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몇몇 대기업의 돈이 듬뿍 몰린 상태에서 기술 기업들까지 인수하고 해서 힘이 세지면 이건 가속화될 거 아니야 앞으로. 점점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그 대등하게 맞서는 건 쉽지는 않겠군요. 쉽지는 않은데 이제 한국은 또 한국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어떤? 이제 예를 들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영화나 뭐 음악이나 뭐 소위 말하는 K-팝 쪽도 그렇고 어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어떤 창의성을 게임 쪽에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할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이상하게 게임 쪽은 그런 창의적인 컨텐츠랑 이 접목이 잘 안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또 한국만의 게임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중국이 정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게임에서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스마일 게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갖고 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데이터 상으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중국 의존도가 뭐 회사마다는 다르지만 매출에 뭐 작게는 뭐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만 중국에다 수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거의 뭐 30%에서 뭐 60%, 70%까지도 갑니다.